황교안이가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겠어요? 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정규재 선생보다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황교안이가 어떻게 정규재 선생을 따라가겠어요? 황교안이가 정규재 선생의 비판대로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 그 당연히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에 대해서 주사파 잡은 사람이 황교안 아니겠어요? 이정희 잡은 사람이, 이석기 잡은 사람이 황교안이거든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이석기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얼마나 황교안이를 싫어합니까? 주사파 잡는데 지금 청와대 계집애라고 해서 그런데 표현을 바꿉시다. 파란 계집애 앉아있는 빨간 머리 들인 주사파 사상에 의해서 빨간 머리 들인 그 주사파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주사 맞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빨간 주사 맞은 북한에서 수입했는지 그 빨간 주사 맞은 그 강아지들 잡는 데는 지금 황교안이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명박이가 경제를 얼마나 나름대로 잘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정치적으로 그 문제들을 좀 너무 유연하게 다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주사파 그 정권을 가지게 되니까 경제도 중요하죠. 방역의 문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그래서 이명박이가 경제를 택했어요. 한편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방역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문재인이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경제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내부 총질이 뭡니까?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국민의 입맛에 맞춘다고 해가지고 국민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를 버린 거잖아요. 우파가 국민을 얻었습니까? 국민을 얻었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편 장수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박근혜를 살려놨어야 되는 거죠. 황교안이도 마찬가지죠. 황교안이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규재 선생도 경제적인 정책을 가지고 황교안이를 너무 비판을 많이 안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교안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정규재 선생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에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 황교안이가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겠어요? 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정규재 선생보다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황교안이가 어떻게 정규재 선생을 따라가겠어요? 황교안이가 정규재 선생의 비판대로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 그 당연히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에 대해서 주사파 잡은 사람이 황교안 아니겠어요? 이정희 잡은 사람이, 이석기 잡은 사람이 황교안이거든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이석기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얼마나 황교안이를 싫어합니까? 주사파 잡는데 지금 청와대 계집애라고 해서 그런데 표현을 바꿉시다. 파란 계집애 앉아있는 빨간 머리 들인 주사파 사상에 의해서 빨간 머리 들인 그 주사파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주사 맞은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빨간 주사 맞은 북한에서 수입했는지 그 빨간 주사 맞은 그 강아지들 잡는 데는 지금 황교안이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황교안은 많은 사람이 없다만 그러니까 경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명박이가 경제를 얼마나 나름대로 잘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정치적으로 그 문제들을 좀 너무 유연하게 다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주사파 그 정권을 가지게 되니까 경제도 중요하죠. 방역의 문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그래서 이명박이가 경제를 택했어요. 한편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방역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문재인이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경제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 이념이라는 게 중요한데 물론 황교안이가 주사파 잡는데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우파가 볼 때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황교안이가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석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국회의원에서도 끌어내리고 잡았다는 말이에요. 잡았으니까 문재인이도 끌어내리고 문재인이 주변에 있는 그 빨간머리 염색한 그 주사파 강아지들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황교안이가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밀어줘야 되거든요. 비판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파 내부에서 박근혜 잡듯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우파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가 죽고 우파를 살린다고 생각을 했거든. 김무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런 뜻도 있겠죠. 물론 자기가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김종필이가 내각제 꿈을 꾸듯이 그렇게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 개헌 세력으로. 그렇지만은 박근혜 죽으면 우파도 같이 죽는 꼴 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우파의 지도자를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파의 지도자. 정규재 선생이 대통령 후보 나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를 살려놔야 된다. 물론 아쉬운 것이 있죠. 이번에 홍준표도 좀 살려놨어야 되는데 경선할 때 그런 킹메이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메이커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죠. 오세훈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뭐 원희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런데 그 홍준표만한 그 여론 몰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적절한 인물도 없는데 홍준표가 살아서 돌아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정규재 선생의 그 뜻은 알죠. 우파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파 내에 너무 노선 투쟁할 거 없어요. 정미용 씨하고 김진태 씨하고 다툼도 그런 거잖아요. 정미용 씨는 김진태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실망을 해서 이제 막 반을 한 거고, 거기다가 또 홍준표 대선 할 때 지지를 하는 연설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정미용 씨도 뭐 삼선 의원이었던 조원진이가 나와가지고 대한애국당에서 그 바른 소리를 해주니까 탄핵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해서 정미용 씨가 대한애국당의 조원진이를 지지를 했었죠. 지지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정미용 씨도 그 조원진이하고도 갈라졌지 않습니까? 갈라지고 차라리 김진태가 더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정미용 씨가 마지막 연설에서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김진태가 더 나았다 조원진이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김진태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두 분이서 화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조원진이하고 정미용이하고 원수다 이런 것은 아닌데 노선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노선 차이들에 있어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울 수 없잖아요. 초가상관 다 태우고 나서 나는 빈대 잡았다.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황교안이가 황교안이 하나가 아니고, 황교안이가 죽으면 우파가 죽을 수 있고, 박근혜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박근혜 죽으니까 우파가 죽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그런 거거든요. 지도자는 그런 겁니다. 적군이 누구부터 죽이려고 하겠어요? 장군부터 죽이면은 전쟁을 이길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이거든. 우리 편 장수가 누구냐? 적진에서 싸우다가도 우리 편에 오면은 우리가 감싸주고 잘한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말 가지고 하는 전쟁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도 김종인이 잘한다 해야 되고, 우리가 김종인이가 또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밀어주고 황교안이도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황교안이 살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종로에서 황교안이 살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파 내에서도 루푸스병 걸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면역 체계가 자가 면역을 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는, 외부로부터 방어하는데 말이죠. 이 입을 써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참 계산하기 힘들어요. 유익한 것도 있고 치명적인 독약도 있고. 현재 우리 편이 누구냐? 비아식별을 반드시 하고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총구를 갖다가 우리 편에게 가놓으면 안 된다.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꽁총 있잖아요. 꽁총. 총알을 안 들었는데 방아쇠를 당기면 탁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총에 맞아도 가슴이 철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K2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M16 이런 것이. 한 대 맞으면 뭐 다리 이런 데 절단돼 버립니다. 다리에 맞아도. 회전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권총하고 다릅니다. 권총 맞은 거하고 다리 이런 데 권총 맞은 거하고 M16이나 K2 맞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화력이라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권총하고. 심장이나 치명적인 부위에 맞으면 다 죽죠. 같이 죽지만은 그 외의 부위에 맞았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런 총은 꽁총이라도, 총알 없는 총이라도 탁 해서 그 겨냥을 해가지고 쏘면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3년 재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총질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쟁을 앞에 두고 적전에서 적 앞에서 분열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번에 공병호 씨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우리가 막 구독자들이 가서 구독 취소 운동을 하니까 공병호 씨가 항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동기가 좋을 때 아니면 시기가 미미할 때 우리가 함부로 또 공격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내부에서 너무 잘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서 가끔은 내부 총질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을 앞에 두고 내부 총질하는 것은 총구 방향을 제대로 겨누는 것이 필요하다. 총구 방향을 제대로 겨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격장에서 초짜들 있잖아요. 초짜들 이등병들이나 훈련병들이나 집중을 안 하면 무심결에 총구 방향을 자기 동료에게, 동지들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거의 사고가 안 나요. 사격장 안에서 딱 그 규칙대로 하면은 그 사격 다 하고 나서, 사격하고 나서 노리스 2, 3회 후퇴전진하고 나서 또 하늘로 쏘고 2, 3회 후퇴전진해서 하늘로 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사고가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결국은 사고가 날 때는 그 총구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파도 다 우파를 죽게 만들려고 그러면 총구 방향을 우파를 향해서 쏘면 우파 다 죽일 수가 있어요. 황교안이를 향해서 막 집중 포화해가지고 죽이면은 그 우파가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끌어내리니까 우파가 삽니까? 그때 우파가 박근혜 끌어들여서 우파를 개혁하겠다는 거거든. 최순실로 인해서 부패됐다 해가지고 우파가 살았습니까? 좌파에게 농락당했죠. 그런 결과를 또 한 번 우리가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월 15일 총선 앞에 두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총이거든. 입이 총구하고 같은 거거든. 총구 방향을 제대로 겨눠서 쏴야 된다. 우리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끼리 칭찬하고 잘한다 하는 건 좋겠죠. 우리가 근데 저격을 할 때 용서되는 저격이 있어요. 우리 편을 저격하는 걔는 저격을 시켜야 돼. 우리 편 안에서도 우리 편을 저격하는 애 있잖아요. 걔는 저격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 공병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막 우파에서 구독 취소라도, 저도 구독 취소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런 게 필요해요. 왜 우파의 단결력이죠. 단결. 이때는 단결이 중요한 게요. 결집하고 응집해야 이깁니다. 반드시 전쟁에서는 결집을 하고 응집해야 이기는 거예요. 내부 분열하면 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능력 갖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저기 힘센 귀신이 그 조무래기 귀신들, 쫄따구 귀신들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는 지상에 어떤 나라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분쟁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전쟁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잖아요. 스페인 내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해밍웨이가 기자로 참전합니까?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거든. 좌파 공산당으로서 참여해요. 그때 이제 반대편을 그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가 지원을 하고 공산당하고 또 몇 개 세력이 연합을 하거든요. 근데 조지 오웰이 썼던 그쪽 편이 있잖아요. 그 조지 오웰의 편이 있거든. 해밍웨이하고 썼던 그쪽 편이 분열해가지고 집니다.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하면 결국 지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래요. 분열하면 지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가 돼야 된다. 루퍼스 병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가 면역이 돼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우파에서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벼룩 잡는다고 말이죠. 조가상은 다 태워놔서 벼룩 잡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그런 어리석은 우파가 되면 안 돼요. 김무성이가 그랬잖아요. 벼룩 잡는다고 말이죠. 조가상은 다 태우는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 이런 자들이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